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벙커에 갇힌 윤석열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당선이 되고 지금 오늘이 3월 25일이에요. 당선 보름이 지났어요. 이걸 한번 결산을 해볼게요.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종합해서 여러분께 제가 한번 결산을 하겠습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주의자를 한다면 윤석열을 설령 찍지 않았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얼토당치도 않은 공격을 받는 걸 기분 좋게 쳐다볼 거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당선된 지 보름 만에 정치부 기자 40년을 하면서 전두환 때부터 지금 윤석열까지 지켜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완전히 사면 초과해.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벽한 딜레마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정적들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국민. 그게 뭐냐?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이른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속셈. 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정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 윤석열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단추로 청와대를 해체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국방부를 해산하고 합참본부를 해산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연차적이고 순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체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 놓겠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대통령 관저를 만들어가지고 출퇴근하겠다. 4.3km를.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건 예비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버티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 오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수렁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윤석열이가 근본적으로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내가 정치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자기 확신, 그 오만이 뿌리에 정말 인수위 앞에 가가지고 상소문이라도 쓰면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건 윤석열이가 겸허해지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상소문을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을 통치한 광해군의 역사적 사례를 나는 말하고 싶어요. 광해군은 자신의 아버지 선조가 임진왜란이 나자 바로 요동으로 도망을 쳤던 그런 그야말로 혼군이죠, 혼군. 그 혼군과는 달리 이 조선 반도를 떠나지 않고 세자로서 분조를 만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죠. 그 분조를 만들어가지고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모아가지고 조선을 지켰던 세자였고, 선조 뒤를 이은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이었어요, 광해군이. 광해군이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게 뭐냐? 바로 경희궁 건설입니다. 경희궁. 당시의 경덕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난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경희궁을 건설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궁궐병에 걸려, 궁궐병. 그래서 결국 인조반정을 불러와가지고, 인조반정.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1636년, 31년에 정묘호란이 나왔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두 번째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이 조선 반도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나는 정말 윤석열에게 정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는 이 용산 이전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정말 나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김정일의 결정적인 도발이에요. 이거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김정은이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국의 백악관을 정면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초래된 이 엄중한 안보 시국에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국방부로 옮기고 합참 수방사로 연쇄 이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국가 자살행위예요. 국가 자살행위. 네?
서초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11km 떨어진 토기도까지 출퇴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빵카지. 청와대 빵카는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국방부 빵카를 사용한다고 하니 국방부 빵카는 아무것도 아닌, 네? 국가위기 이걸 관찰할 수 있는 워룸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상용 통신 차량, 비상용 통신 차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겨레 보도입니다. 청와대 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인수위가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던 이른바 총독 관저, 역대 대통령 집무실을 철거할 때 돌 하나까지도 다 갈아 부셔버려라 했던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청와대를 국민에게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돌려줘라. 그러면서 통의동에서 용산까지 이동 거리가 있고 국방부 집무실 리모델링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비상용 지도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어. 비상용 지도통신 차량.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만든 거예요. 지방을 돌아다닐 때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위기 관리 차량이 있어. 미니어처럼. 아니, 멀쩡한 청와대 워룸을 남겨놓고 지금 비상용 통신 차량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치기가 아니고 이건 용서 못할 일탈이야. 대통령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청와대를 옮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대통령이 되면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김정은이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마당에 지금 비상용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버스. 한국일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버스에서 NSC 주재한다. 청 벙커 사용 안 해. 이거 보세요. 버스에서 NSC 주재한다. 버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물러설 절호의 기회를 김정은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명분 삼아서 백지화해야 돼. 재검토해야 돼. 용산 이전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돼. 이렇게 윤석열이가 지금 안보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좀 되니까 오히려 문재인이가 안보 파탄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네? 어제 국가안전보장위 NSC를 주재하고 말이지. 두 번째, 백지화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이미 여론의 심판 끝났어. 국민의힘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뭐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이게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먹히지가 않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0.6%, 반대가 53.8%. 이미 끝난 거예요. 여론의 심판은 이미 초반에 끝났고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히지 않는다. 근데 보니까 대구 경북만 61대 34로 찬성이 높아요. 대구 경북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문재인 적폐청산 분위기가 완전히 이 문제 때문에 식어버렸어요. 문재인의 고도의 심리전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거야. 윤석열한테 노골적으로 모욕했잖아. 윤핵관 말 듣지 말고 만나자. 지금 지역적인 여론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의 공격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수위 기능이 지금 마비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인수를 안 해주는 거야. 박범계가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왔어. 그랬더니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안 받겠다. 업무 보고 안 받으면 윤석열만 손해인 거야. 국정 운영에 관한 엑기스 안 알려주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인수위는 보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문재인은 시간을 끌면서 인사 다 챙기고 챙길 건 다 챙기고 이것은 윤석열 책임이다라고 책임 전가하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취임해가지고 문재인 보복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치 보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명계의 박홍근이가 원내대표가 됐어요. 이 원내대표의 구호가 뭐냐?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역전해 지금.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을 작살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가 세워지지가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말 간곡하게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시대는 파란만장의 연속이 될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자초한 거야. 그 근본적으로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 완전 뜯어고쳐야 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을 윤석열이가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이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이른바 난공불락의 군계 일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절한 수모를 당했어요. 여기에 비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윤석열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 적수가 되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한테. 겸손과 상식으로 돌아가라. 이게 40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윤창중의 정말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고언입니다. 윤석열은 겸손과 상식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